이 가지를 하나씩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누가 달립니까? 예, 챗GPT가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저는 선거와 정치적 인물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검색을 해야 됩니다. 자, 재미나게 드디어 오픈 AI에서 딥 리서치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자, 오픈 AI의 딥 리서치 기능. 요즘에 뭐 딥시크와 오픈 AI의 O3 그리고 O1 그리고 추론 모델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져 있는 가운데 오픈 AI가 숨겨뒀던 기능인 딥 리서치 기능을 출시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런 모어 눌러 보겠습니다. 오픈 AI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심층 연구 추론을 사용하여 O3까지 나왔으니까요. 이제 방대한 양의 온라인 정보를 종합하여 기존의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보면 검색 기능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좀 더 방대한 양의 온라인 정보를 종합하고 여러 단계의 연구 작업을 완료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들을 이렇게 검색하고 다양한 검색 문서들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하는 것들을 자동화 시켜주는 일종의 에이전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로 사용자 플러스 팀 사용자들이 가능하다. 즉 유료 모델들만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보면은 이제 기존의 챗 GPT 검색 버튼을 눌러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나라 치약 시장에 대해서 시장 규모를 조사해줘. 이 정도로 해주면 검색이 됩니다. 챗GPT4 옴니 모델에서 이렇게 치약 시장에 대한 시장 규모를 조사해달라고 하니까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치약 시장 규모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몇 가지 출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여기 보시면 챗GPT에서 심층 연구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작업을 위해서 인터넷에서 여러 단계의 연구를 수행하는 새로운 에이전트라고 하니 기존의 검색과는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데 뭔가 좀 더 다양한 더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냥 단순히 요약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조사를 시킨 사용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더 다양한 시나리오와 다양한 관점들을 더 추출해 주는 거죠. 똑같이 질문을 우리가 조사해 달라고 했지만 이 모델이 이 심층 조사 모델이요. 여기 모델 여기 이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어느 토픽에 상세한 인사이트 심층 리서치. 이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즉문즉답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관점들에 대한 질문을 추출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합하면서 단순히 단일 질문에 대한 단일 답변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연관된 다양한 관점의 질문들을 스스로가 알아서 만들어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서 종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심층적 연구에 비해 챗GPT4.5는 실시간 멀티모달 대화에 이성적이니 심층적인 측면이 아닌 일반적인 챗GPT4.5는 또 일반적인 대화에 멀티모달 대화, 즉 뭐 이미지라든가 뭐 영상은 아직 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뭐 음성과 관련된 모델 그 입력 정보를 가지고 대화를 해라.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굉장한 방대한 양의 온라인 정보에서 조사를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 오픈 AI의 딥 리서치를 기다렸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미나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LLM 모델 챗 서비스에는 이미 1.5 프로 위드 딥 리서치라고 해서 제가 앞서 시장 조사에 아주 신박한 도구다라고 소개한 바가 있고요. 이 구글도 이렇게 멀티모달 그리고 뭐 음성 채팅 여러 가지 추론 모델들이 이제 나오고 2.0 모델들도 나오는데 딥 리서치를 냈단 말이죠. 근데 챗GPT는 내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챗GPT가 이 딥시크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주춤주춤 한다라고 이제 욕을 먹기 시작하니까 챗GPT가 여기 보면 O3 미니와 O3 미니 하이 이 두 가지 모델을 내놓으면서 딥시크를 견제를 하죠. 뭐 이제 챗GPT가 뭐 종사원들이 약 1200명 정도 되니까 이 제미나이의 1.5 딥 리서치 요 기능을 또 견제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됐겠죠. 그래서 이제 챗GPT의 어떤 채팅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달라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더기가 될 지경으로 아주 모든 걸 다 통합해 가고 있죠. 그래서 제미나이 딥 리서치 그리고 딥시크에도 물론 이 서치 기능과 또 이 서치 기능을 도와줄 R1 그래서 강화 학습을 한 추론 모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는 구글 제미나이 어드밴스드에 있는 1.5% 딥 리서치 그리고 챗 GPT가 새로 만들어낸 이 심층 리서치에 대한 결과 새로 눌러보겠습니다. 이 심층 리서치에 대한 결과 그리고 딥시크의 서치와 딥싱크가 결합돼서 내놓는 결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핫하게 등장하고 있는 젠스파크라고 하는 멀티 LLM 에이전트라고 하죠. 다양한 이런 GPT, 클로드, 제미나이와 같은 여러 모델들을 종합해 가지고 심층 연구를 해주는 딥 리서치 이 사이트들 즉 4개의 주요 시장 조사를 도와줄 수 있는 리서치 기능의 서비스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게 더 나은지 여러분들에게 대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는요 물론 전 유료 결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유료 결제는 없죠. 오픈소스이고 아직은 이제 무료로 우리가 써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여기 세팅 값 눌러도 아직은 요금제가 보이진 않습니다. 딥시크의 무료 모델 그리고 젠스파크의 무료 모델입니다. 한 4-5개 정도의 질문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젠스파크의 무료 모델 그 다음에 제미나이의 유료 모델 이거는 $20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딥 리서치 챗 GPT는 제가 200달러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모델 중에서 이 심층 리서치 부분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트럼프 시대 대한민국의 주식 종목 선택. 요즘에 이제 국내 주식이 굉장히 저조하죠. 그리고 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이 트럼프 시대에 뭐 외교 정책이 너무나 많이 변하기도 하고요. 뭐 관세와 관련돼서 뭐 중국이나 멕시코 이런 데 뭐 캐나다 이런 데 막 부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뭐 물론 초강국이긴 하지만 또 트럼프의 또 외교 정책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과 연관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죠. 그런데 요즘 주식 너무 떨어지고 뭐 미국 주식도 뭐 딥시크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뭐 나락으로 떨어지니 어쩌니 뭐 이렇게 나오지만 국내 주식을 사랑하는 저로서는 이 국내 주식 종목이 트럼프 시대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변해갈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생각하기 너무 어려운 것들을 LLM이라고 하는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정치, 사회, 외교 등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어떤 주식 섹터가 강하게 될지 근 2-3년 동안 트럼프 시대에 우리나라 주식은 어떤 종목이 강세를 갖게 될지 약세를 갖게 될지에 대해서 분석해 줘 이런 주제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똑같은 프롬프트를 챗GPT 심층 리서치 하고요. 제미나이 어드밴스드에 있는 1.5% 위드 딥 리서치 그리고 딥시크에 있는 서치 기능의 딥싱크 R1 강력한 추론 기능을 가지고 있는 LLM 서비스 그리고 젠스파크의 믹처 오브 에이전트에서 다양한 LLM 모델들이 다 종합적으로 리서치를 하고요. 그리고 분석을 하는 그런 모델 이 4가지를 하나씩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누가 달립니까? 예, 챗 GPT가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저는 선거와 정치적 인물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검색을 해야 됩니다. 자, 제미나이 탈락. 자, 트럼프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경우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 제미나이 탈락입니다. 제미나이 탈락.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 강세 약세를 보일 종목 및 섹터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만큼 지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니 그냥 네 마음대로 종합해서 분석해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바빠 죽겠는데 LLM 바빠 죽겠어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LLM의 도움을 받는 건데 침울타시 이렇게 던지면 어떡합니까? 그쵸? 이 상태에서 지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니 네 맘대로 종합해서 분석해달라고 던지고요. 여기 보니까 야, 여기 보시면 딥시크는 요 프롬프트에 대응해서 오늘은 트럼프 재선 이후 한국 주식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일지 약세를 보일지 분석해 보려고 해. 우선 검색 결과에서 제공한 다양한 웹페이지를 참고해서 각 섹터별 영향을 종합해야겠어.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조사할지를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쭉쭉쭉쭉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제 보고서를 내주죠. 트럼프 시대 한국 주식시장 전망 강세 약세 섹터 분석. 자, 그리고 믹처 오브 에이전트죠. GPT와 클로드와 1.5%를 다 같이 함께해서 온라인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는 이 젠스파크의 분석 결과는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복잡한 과제입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을 전문가들의 분석을 찾아보겠고 트럼프의 정책과 그의 재선이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 그리고 한미 관계와 변화, 무역 정책, 북한 문제 등의 주요 이슈들이 한국의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거다. 그래서 트럼프 재선이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한미관계에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주요 산업 섹터별로 트럼프 정부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수출 중심 산업, 방위산업, 금융센터 등에 주목해 보겠다. 그리고 과거 트럼프 정부 시기에 한국 주식시장 동향을 살펴보겠다. 와, 과거 트럼프 시대까지 주식시장 동향을 살펴본다고 했네요. 자, 여기 딥시크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쭉쭉쭉 보면 과거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건 없네요. 네. 그리고 한국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전망을 고려하여 앞으로 2, 3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야, 이 젠스파크가 생각보다 다크호스네요. 네. 여기 챗GPT는 지금 제미나이는요 이미 정치적 인물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건 정치적 인물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아니라 뭐 집권 그리고 정책에 대한 영향도 조사인데 왜 못하겠다는 거니 탈옥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1.5% 위드 딥 리서치가 요거 이렇게 하니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이제 생각을 하나 봐요. 난 답변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하. 자, 이렇게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딥 리서치는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챗 GPT에서 보면 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의 다양한 관점으로 주식 종목을 예측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 주식시장 섹터 전망 이렇게 답이 나왔고요. 쭉 아래쪽으로 보면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파서라고 하죠. 이렇게 단락별로 구분해 주거나 문장 간에 구분해 주는 이런 아트웍이 조금 약한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챗GPT가 급하게 이 딥 리서치 기능을 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딥하게 리서치 해준 건 맞는 것 같아요. 출처가 훨씬 더 많아졌고요. 기존 서치 기능보다. 이 내용을 보면 리서치 컴플리트인 5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출처 9개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는데요. 출처 9개? 9개가 아닌 것 같은데. 네. 9개네요. 9개 정도밖에 출처를 가지고 있지 못하네요. 조금 실망스럽네요. 네. 기존 서치 기능만 해도 한 15개 정도는 됐는데 9개 가지고 이제 딥하게 리서치를 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내용들 좀 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보호무역주의 그 다음에 미한 관계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서치포 트럼프 2024 재선 한국 주식 이렇게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다음에 JDnet, JDnet 뭐 이런 사이트들을 좀 참고하는데 출처가 굉장히 빈약해요. 어쨌든 2025년 시나리오와 영향 요인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도 굉장히 원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주의 변동성을 주었다. 강세 예상 섹터는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쪽인 거죠.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의 강세를 보였다. 반도체나 ICT 기술주, 조선업 에너지 관련해서 늘어났다라고 했는데 약세 예상 섹터 및 종목에 보면 자동차, 전기차, 아까 딥시크가 알려준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론 및 전망을 보면 방위산업하고 일부 첨단산업, 전통에너지, 조선업 등이 추가 성장 동력을 얻으며 강세를 나타낼 거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 증시 영향 분석, 강세 양세 섹터 전망, 뭐 이런 것들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외교 요인, 사회 공급망 변화 요인,
강세 예상 섹터를 쭉 보여주고 종목까지도 이렇게 수혜 종목 내줍니다. 그래서 내일 저는 이쪽 방위 산업 쪽과 그리고 전통 에너지 쪽에 대한 수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선별주, 기술주 이렇게 하니까 삼성전자의 글로벌 점유율 상승도 기대된다.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을 통해서 성장성을 좀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3대 자동차사와 합작 공장을 여러 세웠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 예상과 쭉쭉 결과 보고서 나오니까 내용이 뭐 괜찮습니다만 내용은 괜찮습니다. 딥시크보다 훨씬 더 깊은데요. 일단 이따가 젠스파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살짝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젠스파크가 결론을 내려왔는데요. 젠스파크에 보면 총 몇 개의 출처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믹처 오브 에이전트라고 해서 GPT, 클로드, 제미나이가 같이 작동을 했고요. 아까 좀 인상 깊었던 건 과거 트럼프 정부 시기도 한번 살펴보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연구 시작해서 초기 연구 분석 눌러보면 이렇게 많은 출처 문서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와 기사와 정말 많은 걸. 그 다음에 추가 연구를 또 했어요. 그래서 뭐 이 나라 지표까지도 다 살펴봤습니다. 젠스파크가. 와, 어마어마한 출처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출처를 이거 다 우리가 직접 보고 분석한다 그러면 날 새도 못하겠죠. 아니, 못합니다. 사람은. 최종 보고서를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요. 여기 젠스파크에 보면은 에이전트가 조사한 274개 소스. 와, 274개 소스입니다. 274개의 소스를 보면, 네. 잠깐만요. 네. 274개 소스. 그리고 거의 18시간의 읽기하고 이틀의 작업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 시간과 정신력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젠스파크 정말 무지막지하네요. 274개. 그리고 중요한 거 보고서를 딱 내면은요. 274개의 소스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소스들인지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나와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 마인드맵, 지금 보고서의 내용들을 서론, 경제적 영향, 주식시장 영향, 섹터별 영향, 동맹과 지정학적 영향 등 다양한 관점에 대해 설명을 해줬고요. 서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선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보호무역, 그리고 변동성을 경험했고 산업별로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겠다 하고, 경제적 영향에서 보면, 주식시장의 영향에서 보면 향후 2, 3년간 강세가 예상되는 주식 섹터로는 반도체, 방위산업, 금융섹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딥시크하고 챗GPT랑 유사한 결론을 내줬습니다. 약세는 바이오, 우주항공, 로봇, 이거 조금 다른데요. 예, 어쨌든 한번 내용을 보시죠. 트럼프 시대의 방위산업은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금융섹터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추론을 한 거죠. 무역정책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출과 관련된 수출 주도형 기업들은 어렵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무역정책의 변화는 한국 수출 중심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북정책의 변화는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를 작용할 거다 하고, 뭐 섹터들과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을 설명을 해줬는데, 주식 종목은 어디 있나요? 우리는 주식 종목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 보면 그냥 영향도만 나와 있고 막상 주식 종목에 대해서는 추론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뭐 게시판도 게시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퍼블릭하게 이제 오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젠스파크는 관점들은 정말 다양하고 좋은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주식 종목은 파헤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제가 구글 제미나이한테는요 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집권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히려 저는 막 뭐 정치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나오니까 그냥 2025년 이후에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구글 제미나이에서는 이렇게 답변해 줬어요. 트럼프 시대에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종목 해가지고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정보기술센터, 기술섹터, 신재생에너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 곳은 LG전자,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환경 관련 기업.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이렇다라고 하는데요. 웹사이트 29개를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제미나이가 트럼프 얘기만 나오니까 바로 정치적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맥 빠지는 이야기를 해서 점수가 좀 낮아졌습니다. 물론 다른 시장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해줘요. 예를 들면 캐논 채팅방으로 가서 치약시장, 대한민국
대한민국 치약 시장에 대해서 조사해줘.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대한민국 치약시장 분석을 해주는데요. 한국 치약시장 개요 2,050 규모에 달했다. 1990년대 말에는. 그리고 2024년도에는 193억 7천만 달러 규모로 평가되는 글로벌 치약시장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시장의 특징과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죠. 뭐 최근 매출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뒤에서 보면 2023년부터 28년도까지 연평균 2.08% 성장.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성장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 5년간 0.3%의 성장률, 그리고 주요 치약 브랜드 시장 점유율, 이렇게 시장 점유율에 대해 정확한 정보는 없다 라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 좀 아쉽죠. 치약 종류별 시장 동향 이렇게 되면 미백 치약, 천연 허브 치약, 시린이 치약, 잇몸 케어 치약 시장 세분화할 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트렌드들을 프리미엄 치약, 천연 성분 치약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요. 유통 채널에 대해서도 점유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전체 시장 분석하거나 전략을 수립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장조사 결과들을 내보내주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38개 조사 완료된 보고서를 보여주고 이 독스에서 구글 독스라고 하는 워크스페이스 버전에서 보고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가지의 딥시크 그리고 딥 리서치 기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뭐 질문마다 각 모델이 다 다르겠지만요.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트럼프 시대의 한국 주식시장 섹터 전망과 관련돼서 종목을 추천해 주라고 하는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한 거는 지금 챗GPT 5.1 모델을 통해서 이 딥 리서치, 심층 리서치 기능을 통해서 알아본 챗GPT 보고서가 가장 제 의도에 정확했고 그리고 설명들 잘해주고 있습니다. 출처가 조금밖에 안 되더라도 그 출처 안에 있는 내용을 굉장하게 속속들이 다 분석해서 종합해 주다 보니 내용들이 훨씬 더 짜임새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제미나이나 이 젠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출처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내용들도 많이 적혀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제가 원하는 결과들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좀 뭔가 종합적으로 요약해주는 형태에 조금 그친 것 같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조사 결과들도 우리가 수기로 시장조사 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결과들을 내보내주더라 라는 것까지 우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AI가 쏟아지고 이런 기능들이 더 추가로 늘어날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그냥 놀라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여러 채널들을 한번 돌아가 보시면서 실제로 테스트도 해보시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한 답을 서로 비교도 해봐서 어떤 AI를 사용하는 게 더 좋구나, 나한테 맞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